네, 이번 시간에는 제가 처음에 프로젝트 소개하면서 말씀드렸던 두 개 프로젝트 중에서 첫 번째, 조이스틱을 이용해서 로스를 사용해서 이 동키카 파드웨어 플랫폼을 움직여보는 그 프로젝트에 대해서 설명해 보고자 합니다. 이걸 하기 전에 제가 뭔가 여러분들께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이 지금 그림을 한번 보시면 지금 같은 경우에서 제가 조이스틱을 이용해서 개발하다가 이 위에 올려놓은 것처럼, 위에 제가 적어놓은 것처럼 뭔가 로봇에 문제가 생긴 그런 경우 멀리까지 이미 주행한 로봇을 다시 가져와야 되겠죠. 가서. 왜냐면 이제 멈춰버렸다고 했을 때 뭐 원격으로 조종해서 가져올 수가 없으니까요. 다시 가져와서 모니터 꽂고 키보드 들고 마우스 들고 와가지고 디버깅하고, 네, 여기 나왔던 것처럼 그러다 배터리 꺼져가지고 다 자고 날라오고 이러한 끔찍한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막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어떻게 하냐면 원격으로 접속하는 거죠. 근데 그냥 웹을 통해서 원격으로 접속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로스 단에서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마스터 노드를 제슨 나노 위에 올리고, 그래서 로봇에 마스터가 돌고 이 아래 이제 여러 노드들이 돌겠죠. 그런 다음에 우리가 모니터링 할 그 슬레이브 쪽에서는 여러 노드들을 실행시킬 때 이 노드들이 제슨 위에 있는 마스터를 쳐다보도록 이렇게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느냐? 원래 같은 경우는 랩탑에도 로스 마스터가 따로 돌고 이 제슨에도 로스 마스터가 따로 돌아서 로스 마스터는 두 개가 돌 수 없었죠. 그러면 이 둘 사이에 뭔가 통신을 어떻게 하느냐? 이때 아주 복잡해지는 상황인데 그게 아니라 하나의 로스 마스터를 제슨 위에 두고 랩탑에서 이제 스폰시키는 노드들은 제슨을 바라보도록 하는 그런 설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제슨 나노의 IP를 알아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로스가 TCP IP 기반으로 이 통신을 하기 때문에 IP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리눅스에서 IP 알아내는 방법, 뭐 사실 뭐 IF 컴픽으로 알아내는 방법도 있긴 한데 여기서 이렇게 알아낼 수 있죠. 이게 아니라 딱 현재 우리가 필요한 부분만 WLAN 제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인터넷에 사용하고 있는 이 IP만 알고 싶다 하면은 호스트 네임 마이너스 대문자 i를 통해서 알아낼 수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경우 제슨이 192.168.0.12입니다. 가정용 인터넷을 사용하고 계시다면 다 192.168.0. 무엇으로 아마 시작하실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PC에서도 이 IP를 확인해 주세요. PC에서도 PC라고 하면 우분투 데스크탑이 될 수도 있고 우분투 랩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전에 우리 가지버 시뮬레이션 틀었던 그 랩탑에서 IP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동일하게 우분투 사용하고 있다면 호스트네임 -i를 통해서 IP를 알아낼 수 있고요. 그리고 나서 네, 우선 기존에 원래 SSH를 통해서 SSH를 기반해서 이 제슨에 접속하기 위해서는 같은 와이파이가 물려 있다는 상황 하에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SSH 그 다음에 우리 제슨의 유저 이름이죠. 지금은 스위밍으로 되어 있는데요. 제 이름이 김수영이어서 스위밍으로 되어 있는데 SSH 뭐 스위밍 골뱅이 192.168.0. 지금은 12니까 여기에 12가 들어가겠네요. 이렇게 하면은 처음에 이 접속을 허용하시겠습니까? yes, no를 물어봐요. 그런데 yes를 해주면 이게 비밀번호를 물어보게 되고요. 이 비밀번호는 제슨의 유저 비밀번호입니다. 처음에 제슨을 켰을 때 혹은 뭔가 업데이트를 하고자 했을 때 sudo를 할 때 사용하는 그 비밀번호 있죠. 그 비밀번호를 입력하게 되면 원격으로 이제 제슨에 접속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이건 로스 원격이 아니라 그냥 SSH 원격 접속이고요. 이거를 제가 되는 것을 보여드리면 키보드에서 보여드릴게요. 네, 제가 이 웹캠을 켜서 보여드릴게요. 네, 계속 제 영상을 제슨에서 녹화하고 있는데 많이 버거하고 있습니다. 오, 많이 뜨거워졌네요. 어쨌거나 빨리
보여드리고 꺼야겠네요. 자, 지금 같은 경우 제가 미리 커맨드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19.168.0.12를 입력을 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보이실지 모르겠는데요. 이런 식으로 패스워드를 물어봅니다. 그래서 제가 제슨의 패스워드를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제슨의 패스워드를 입력하면 네,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러한 문구가 한번 뜨면서 이제 제가 원래 이름이 김수영으로 되어 있거든요. 랩탑이 유저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김수영에서 스위밍으로, 스위밍은 제슨이죠. 이런 식으로 원격으로 접속됐고 이제 풀 LLS를 쳐봐도 데스크탑을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니라 제슨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네, SSH를 이용해서 원격으로 접속하는 거고요. 사실 이렇게 보여드리는 것보다 제 생각에는 이번에 반대로 제슨에서 제 노트북으로 들어가는 방법에 대해서 것을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잘 보시면 여기 스위밍으로 돼 있죠. 여기서 SSH를 통해서 제 노트북은 김수영입니다. 유저 이름이. 그리고 IP는 192.168.0.12가 아니라 0.8입니다.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이거는 포트 22번이 사용 중이구나. 잠시만요. 제 노트북에서 꺼줘야죠. 그리고 오, 많이 느려졌네요. SSH 여기도 안되면 네, 이게 제가 제 랩탑에서는 커넥션을 안되도록 제가 설정해 줬던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제가 보여드리고자 했던 게 SSH로 이 제슨의 랩탑에서 제슨으로 원격으로 접속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보여드렸고요. 근데 이거는 위 앞서 말씀드렸던 로스를 통해서 원격 접속하는 것이 아닌, 같은 로스 마스터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 아닌 그냥 원격 접속하는 거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보통 제가 이 프로그래밍을 할 때, 디버깅을 할 때 실컷 주행하고 있는 차를 멈추고 모니터 가져와서 다시 HDMI 꽂고 하면은 모니터도 가지고 다녀야 되고 뭐 키보드도 가지고 다녀야 되고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보통 저는 SSH로 제슨에 접속을 한 다음에 거기서 커맨드 라인에서 디버깅 할 수 있는 것은 거기서 하는 편입니다.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같은 로스 마스터를 바라보게 하는 것을 우선 이야기 해드리겠습니다. PC에서 이거는 PC에서 해야 되는 거고요. PC에서 BASIC를 수정해야 되는데, 그래서 사용하고 계신 랩탑 혹은 데스크탑에서 BASIC를 수정해 주시는데 어떠한 것을 입력하느냐, 이것을 입력해 주세요. 이 두 줄을. 위에는 주석이고요. 로스 마스터 URI를 뒷자리가 이제 제슨으로 오겠죠. 지금 같은 경우는 우리는 제슨은 0.12였는데 그러면은 여기에 0.12를 적어주시면 되겠죠. 네. 그리고 그래서 PC는 지금 저 같은 경우는 8인데 PC의 IP 번호를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적어주고요. 이걸 한번
적용시켜주기 위해서 소스 배시를 시켜줍니다. 그런 다음에 자, 제슨에서 로스 코어를 틀어줍니다. 로스 마스터를 틀어줬어요, 지금. 자, 마스터가 실행되고 있고, 그리고 나서 제가 여기 나온 것처럼 치즈를 다시 웹캠을 켜고 네, 지금 보시면 어떤 것이 보이느냐? 제가 로스 노드 리스트를 하잖아요. 계속 뭔가 초점에 문제가 있는데요. 잘 한번 보이게 움직여 보겠습니다. 제가 고정을 시켜 보겠습니다. 자, 어떤 것이 보이냐면 로스 노드 리스트 하면 지금 여기는 원체대로였다면 이 노트북에서는 로스 코어도 돌고 있지 않은데 아무것도 나오지 않아야겠죠. 그래서 뭐 에러 메시지가 나와야 됩니다. 근데 지금 로스 아웃이 하나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 제슨에 있는 로스 코어, 로스 마스터를 바라보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로스 마스터가 아니고 로스 코어, 당황했습니다. 여기서 로스 코어를 쳐주잖아요. 그러면은 뭐라고 뜨느냐? 이미 로스 마스터가 실행되고 있다 라고 나옵니다. 그 뜻은 이 노트북이 이 제슨의 로스 마스터를 바라보고 있다 라는 뜻이 됩니다. 이러한 설정을 방금 해줬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배시 RC를 수정함으로 인해서 이 두 줄로 방금 그 설정을 해주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주면 그러면은 우리는 우리 랩탑에서 노트북에서 제슨에 있는 이 제슨 파일에 있는 그런 제슨 파일에 있는 로스 노드들을 켜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해볼게. 실제로 컨트롤하는 부분은 제슨에서 실행시키고 조이스틱을 실행하는 것은 이 노트북에서 실행해 보고자 합니다. 직접 한번 실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이제 우리가 사용할 F710이라는 무선 게임패드 설정을 좀 해줘야 되는데요. 자, 게임패드 설정할 때 당연히 이제 건전지 잘 꽂혀 있는지 무선 동글이 있어야 되는데 다시 한번 제가 보여드리면 웹캠을 사용할 일이 많네요. 자, 이 게임패드를 보면 게임패드 첫 번째로 요 토글 스위치가 있습니다. 이거를 밑에 제가 사진을 놨는데 이쪽으로 밀어주세요. 이쪽으로 밀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슬롯이 있습니다. 이 슬롯을 이렇게 열어주시면 지금 저는 빼두었는데 여기에 동글 끼는 데가 있어요. 여기서 그 동글을 노트북에 꽂은 상태여야 된다는 거, 이 점을 명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제가 PC로 가보겠습니다. PC로 가서 같은 강의 노트를 보면서 제가 이 설정을 해주기 위해서는 조이스틱이라는 패키지가 깔려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sudo apt-get install 조이스틱으로 PC에서 조이스틱을 설치해 주셔야 되고요. 다음, 이런 조이스틱이 꽂혔다 라고 하면 DEV 안에는 인풋 자리에 JS0라는 것이 생기셨어야 합니다. 이것을 확인해 주세요. 그런 다음에 JS 테스트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조이스틱이 잘 동작되고 있는지, 어떠한 버튼이 눌렸는지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실행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PC에서 하시는 겁니다. 제슨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자,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시 카메라를 켜고 이러한 엄청난 라인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잠시만요. 여기서 이제 가끔 에러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지금처럼요. 네, 다시 한번 실행 시키고 여기서 제가 이렇게 조이스틱을 움직이면 이런 식으로 숫자가 바뀌어야 돼요. 지금 제가 조이스틱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움직임에 따라서 이 랩탑에 있는 숫자들이 이렇게 뚜루루 뚜루루 바뀌어야 합니다. 이것을 확인시켜서 꼭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이게 확인됐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위치가 뒤로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주시고요. 네, 다시 한번 뭔가 안 보였을 수도 있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랩탑을 보시면서 이렇게 제가 게임패드를 움직일 때마다 화면에 라인들이 바뀌어야지 제대로 동작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다시 웹캠을 꺼보도록 하겠고요. 계속 이걸 껐다 켰다 하는 이유가 지금 제슨에서 제가 녹화를 하고 있는데 엄청나게 뜨거워지고 있어요. 이것저것 녹화 프로그램도 실행시키고 이 크롬도 돌고 하고 있어서 엄청나게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껐다 켰다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최종적으로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제슨 측에서는 다음과 같은 커맨드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이때 우리가 사용할 노드 중에서 배포판 노드인 조이라는 노드가 사용됩니다. 그래서 조이라는 노드를 인스톨을 해주시고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제가 만들어 놓은 레포지토리를 클론 받으셨다면 항상 그렇듯이 이제 CMA, SS를 해줘야겠죠. 네, 이것저것 많이 돌고 있어서 엄청나게 느려졌죠. 제슨의 한계이기도 하죠. 자, 이러한 컨트롤이라는 노드를 실행시켜줍니다. 이때 주의하셔야 될 점, 이때 배터리 충전 상태 확인하시고요. 이전 시간 캘리브레이션 하면서 살펴봤던 RC카 자체에 전원 켜주셔야 되죠. 일단은 가정하에 이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면 네, 여기서 또 하나의 제가 디버깅 포인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항상 이 제슨 나노 사용하면서 이 PCA968 때문에 제가 문제가 많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 컨트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 동키카에서 설정을 다 했기 때문에 그냥 동키카 가상 환경을 통해서 로스런을 시키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하면은 따로 제가 사용하는 이 기본 파이썬에 PCA 깔 필요 없이 그냥 여기서만 사용하면 되거든요. PCA가 제가 다른 프로젝트에서 사용한 그게 있어가지고 꼬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설정해 두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렇게 컨트롤러 어웨이크 두 개가 뜨고 이런 식으로 waiting for 조이스틱이 떴다면 성공적으로 작동된 것입니다. PC 부분에서 이제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거는 앞에서 했던 이 같은 로스를 바라보게 하기 작업이 완료되어 있어야 되겠죠. 혹시나 중간에 스킵하고 이 과정을 보고 계시다면 앞으로 돌아가셔서 보고 다시 돌아오시기를 추천드립니다. PC 부분에서는 우리가 사용할 메시지 타입인 에커맨이라는 메시지 타입이 있어요. 이게 기본 제공이 아니라 따로 설치해 줘야 되는데 그래서 이 에커맨 메시지를 설치를 해주는 것이 보입니다. 그 다음 물론 이제 이 PC에서도 앞서 제가 소개시켜 드렸던 동키카 로스라는 제가 올려놓은 GitHub 레포지토리를 클론을 해야겠죠. 제가 잠시 우리 PC로 넘어와서 이 작업들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제가 실행을 시켰고요. PC 측에서. 그랬더니 다음과 같이 디버깅 메시지들이 계속해서 출력되죠. 저는 정지 상태가 스로틀은 370, 그리고 정중앙을 바라보는 상태가 스티어링은 375였습니다. PWM 펄스가. 이건 여러분들마다 다르실 수 있고, 앞서 봤던 동키카 캘리브레이션 단에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커스텀 값을 집어넣어 주셔야 됩니다. 제가 이제 이 컨트롤러를 조정해 볼 건데요. 여기서 제가 설명드리고자 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유의할 점 무엇이냐면, 여기에 있는 이 버튼 있죠. 이 버튼이 트리거 버튼인데, 이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이 조이패드를 움직여야지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버튼을 꼭 누르셔야 됩니다. 이렇게 안 하면은 문제 생깁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안전장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컷 조정하고 있다가 갑자기 멈추고 싶을 때 이 버튼만 떼면 됩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이런 식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오픈소스를 사용해서 저도 또한 이제 도큐멘테이션 읽으면서 얻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조이패드를 올려볼게요. 이런 식으로 값이 바뀌고 있죠. 그러면서 이 자동차를 보면 같이 보여드리죠. 이런 식으로 한 손으로 하느라 제가 좀 떨림이 있는데, 누른 상태에서 이거 올려주셔야 이제 도는 것이 보입니다. 뒤로 가고 싶을 때는 누르고 뒤로 이렇게 해주면 도는 것이 보입니다. 손가락이 짧아서 양옆은 보여드리지 않겠고, 대신에 놓고 나서 이렇게 돌리게 되면 화면의 값이 바뀌죠. 그리고 스티어링이 바뀌는 모습이 관측됩니다. 이러한 예제를 어떻게 만드는지 제가 앞으로 코드를 설명해 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자, 그래서 웹캠을 일단 꺼두고 이것도 살펴보면서, 그러면 안에 내부적으로 어떻게 작업되어 있나, 여러분들이 앞으로 오픈소스 프로그램을 실행시키고 안에 내부 구조를 파악할 때 제 이전에 알려드렸던 강력한 툴 알큐티 그래프를 항상 사용하라고 하셨죠. 자, 알큐티 그래프를 보면, 네, 좀만 이렇게 해줍시다. 지금 저는 이제 이런 것들을 빼주면 화면이 바뀔 거고요. 그룹을 3으로 해주겠습니다. 네, 재생이 좀 느려서 이렇게 나오는데, 그래서 결국은 이러한 구조를 가집니다. 어떠한 구조냐? 노드들만 주로 살펴보면 조이 노드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앞에서 제슨에 설치했던 이 로스 메들리 조이 있죠? 배포판, 그 노드가 첫 번째로 실행되고요. 이것은 우리 무선 컨트롤러 신호를 받아서 아까 JST로 봤던 이 이상한 수많은 데이터들 있죠? 이 수많은 데이터들을 읽어서 실제로 로스에서 사용하는 그런 컨트롤 값으로 바꿔주는 것이 첫 번째 조이 노드입니다. 그 다음 이 조이 노드를 받는 것이 조이 텔레옵 액세스 부분인데요. 이 조이 텔레옵 액세스는 PC에서 실행시켰던 이 조이 텔레옵 액세스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어떤 작업을 하느냐, 조이스틱 신호에서 크게 여기로 들어가 보시면, 조이스틱 신호는 내부 메시지가 어떻게 생겼냐, 액시스와 버튼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조이패드를 움직이면 액시스의 값이 바뀌고, 버튼을 누르면 버튼의 값이 바뀝니다. 이 값이 이제 이 조이 텔레옵 액시스로 들어와서 여기서 사용되는 에커맨 드라이버 스탬프로 바뀌게 되는데요. 에커맨 드라이버 스탬프는 실질적으로 주행에 필요한 그런 개념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내부 구조를 파악해보면 스티어링 앵글, 벨로시티, 스피드, 가속도, 절크라는 것이 되어 있는데요. 절크는 이제 가속도는 2개 미분이고 절크는 미분을 3번 한 3개 미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에커먼 메시지를 받는 부분이 이 조이 텔레옵 액시스가 에커맨 드라이브 메시지를 조이 텔레옵이라는 토픽을 통해서 동키 컨트롤에게 보내는 모습입니다. 동키 컨트롤은 이 에커맨 메시지를 받아서 실질적으로 PWM 신호로 바꿔주는 그러한 역할을 합니다. 자, 제가 너무 강의가 길어지는 것 같아서 이 정도에서 끊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이제 코드 분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